주제는 흥미진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원주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원주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필리핀. 아니요, 필리핀이 아니고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제가 군대를 다니던 한 93년도에는 좀 덜 그랬는데요. 네. 좀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그거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괴롭히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제주도 사람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마 이렇게 오래 살다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면 살짝 무시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얼굴이 하얀 곳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구릿빛 피부. 구릿빛 그 자연의 느낌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요. 목사님도 제주도 분. 목사님 제주도 분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야? 그러세요? 아유, 이게 저희 괜당들이 오셨네요. 이게 아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이게 사투리로 진행한 후다게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경험을 살다가 쭉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예.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한 적. 네. 아니면 돈이 많아도 또 서러움을 당하는 적이 있어요. 너무 돈 많으면요, 이렇게 돈 없는 지역에 가면 괜히 이렇게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또 교회에 너무 예쁜 집사님이 오면 또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이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질투를 받아보신 경험이 그렇지, 없으시구나. 질투를 받아본 적이 없. 내 질투를 해본 적은 있는데 질투를 받은 적은 다들 없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냥 첫 순간부터. 그렇죠, 그냥.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사람 사이가 있는데 그런데 유난히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누가 적이 없냐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그런 강의를 했자면 인상이 참 좋은 사람들은 적이 없어요. 인상이 좋은 사람. 예쁘면 적이 생길 수 있지만 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별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네. 갑자기 표정에 신경 쓰시는데요. 갑자기? 그럴 필요 필요가 많이 들어가셨어요. 하던 대로가 좋죠. 근데 얼굴은 예쁜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좀 뭔가 그래요. 근데 최악은 이제 얼굴에 질서도 어긋났는데 인성도 안 좋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인상이 좋은가 하고 기업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에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인상이 매우 좋아요. 어렸을 때 추억. 어렸을 적에 추억. 네. 저는 주로 엄마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죠. 네, 그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어렸을 적에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에 유아 경영 자들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시는 수업인데 유난히 인상이 좋으신 60대 중반의 원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60대 중반.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이 시골에서 살았대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달리기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번 가을 운동회 때 3등 안에만 들면 내가 소를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너를 태우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천하장사 씨름대회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흔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서 딱 3등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시골 분이니까 살짝 약주를 하시고 소를 가고 학교에 오신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오고 자기 딸을 이렇게 탁 태우고 그리고는 동네 어귀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3등이요! 근데 자기는 살짝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기분 좋죠. 네. 아버지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정말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니까 사실 3등한 게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3등한 게 사실 대단한 추억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
그게 자기는 엄청나게 추억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가요? 그랬더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뭐 한 10몇 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언제 죽냐면 사람은 추억 속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는 살아계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살아계신. 살아계신 거죠. 근데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부모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나 부모는 어떻게 된 걸까요? 돌아가신 거죠. 네. 사람은 추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추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주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것 자체가 추억이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근데 어른들만 오시지 않고 오늘은 아이들도 왔어요. 맞아요. 심지어는 방송 중에 모유를 수유해야 하는 아이까지 왔어요. 지금 모유 수유하러 갔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안 급히 계신 나갔어요, 거네요. 급히. 그래서 자리가 지금 비어 계시네요. CBS에 앞으로 이제 유아 이거 그 모유 수유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추억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은요, 사실 큰 돈 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아, 돈이 안 들죠. 네. 되게 조그만한 거. 거기서 추억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 3급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기야 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귀가 들리는데도 대화를 안 하는 집이 많거든요. 아, 그럼요. 네, 아버지가 귀가 다 들리시는데도 자녀하고 대화를 안 해요. 한 3마디 이상 오고 그렇죠. 가는 있어요. 그러면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그냥 말은. 네, 그러니까 당신 몇 살입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인은 몇 명입니까? 이거는 정보거든요. 근데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래요. 네. 그런데 저는 가만히 그 얘기를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저는 아버지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재작년 이제 기적 같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치과 병원에 가셔서 이제 그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나서 아버지랑 사이가 살짝 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그 미안하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 집에 가면은 그 용돈을 저 엄마한테만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솔직히 몇 번 드려봤더니요. 아버지가 그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항상 지역 사회를 걱정하시거든요. 뭐 내기 윷놀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분배하셔요. 이렇게. 아유, 그냥 혼자 좀 골고루. 쓰시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미안하다고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돈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렇게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젊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돈이 없으면 식당에 갈 때도 한번 참 기분이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한 3번 용돈을 드리고 나서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갔는데요.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네. 배웅도 안 나가시고 뭐 마중도 안 나오세요. 그냥 아버지는 항상 집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가도 아버지는 집에 이렇게 그렇죠. 방에 고자리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뭐 문 밖으로 나오시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요. 저희 엄마는 막 이렇게 막 뛰어나오시는 스타일이시고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시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의 그런 집이죠.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공항에 와.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또 연골이 안 좋다고 공항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공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엄청 어색해요. 이게 분위기가. 아니,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겠는데 하필이면 어머니 연골이 그때 말썽이야. 그렇죠. 그 어머니 빠지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요. 이게 참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How are you?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생기고 나서 단둘이 어떻게 이렇게 길을 걸어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제 아버지한테 뭐 서로 드릴 말씀도 없고 신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새로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권을 봉투 안에 넣어놓고 이제 그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저는 그 저희 아버지 닮았어요. 생긴 게요. 예. 저희 아버지 그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진짜로요, 진짜. 네, 저희 아버지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면 그 아버님 보실 수 사진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정이 많은 한국의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는 이제 정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맨날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몸 빼입고 우셔요. 막동아 가라잉. 그러면 이제 저는 주민등록증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엄마 얼른 가셔. 제가 이래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공항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봐야 되나? 뒤돌아야 되나?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버리셨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걸 티켓을 보여주고 이렇게 탁 들어가서 떨리는 심장으로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이렇게 탁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침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쉬시더니 다 쉬시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저 있는 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와.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아버지가 보고 있었으면 정말. 그럼 제가 울었겠죠. 예. 제 예상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냥 가시는데 한 1초, 2초 황당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 뒷모습을 봤거든요. 네, 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왼쪽 어깨가 좀 심하게 내려앉아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노동일을 50년 넘게 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펴지 못하시고 이렇게 구부리고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수치를 당할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요.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갑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은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쁜 옷 입고 있다가 자빠져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순간 자빠지면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이 수치스러울 때도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사람은 사랑이 다가올 때도 매우 시간이 느리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인데 전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마치 핀 조명을 준 것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순간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의 뒷모습은 부모가 보지 자녀가 보지는 않죠.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가기 바쁘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철나는 때래요. 애 난다고 철 나지도 않는 거예요. 않을 수 있더래요. 네. 저 애 셋 낳고 철 없는 분도 봤어요. 그럼. 저 둘 낳는데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애는 저 사모님이 낳으셨잖아요. 제 사모님이. 그럼 평생 철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남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자들이 좀 살아보니까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요. 안 나.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네. 남자는 나이가 90 되면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 그런데 사람이 언젠가 철이 나면 사람의 앞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네, 그게 30이 넘어서 훌쩍 넘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오래 보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는 아버지랑 사이가 또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미 추억 만드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다. 네. 추억을 만드는 데는요 그리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일상적인 걸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오늘 모유 수유했던 우리 막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언니도 그리고 우리 회의적인 둘째도 회의적인 둘째. 네, 아까 큰 언니는 만사형통 엄청 재밌다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따분해요! 따분해요! 완전 따분해! 아까도요
TV에는 안 나오는데요. 신발 벗고 이렇게 한쪽 다리 올리고요. 발가락 긁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유.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추억입니다. 네. 아이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원주에서 살 때, 그때 우리 그 엄마랑 아빠랑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우리 거기 가서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이상한 그 한국말 잘하는 그 강사님한테 강의도 듣고. 추억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냐면요 서울에 큰 빌딩 짓고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시골에 초가집 짓고 살아야 부자입니까? 진짜 부자는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어느 날 나이가 60대고 70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나이가 됐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추억이 없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 교회와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네. 3월에 제 고향에는 유채꽃이 핍니다. 빠르면 2월에도 피죠. 오늘 담임 목사님 고향도 제주도라고 그러시는데 3월이 되면요. 제주도 올레길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한 2박 3일만 시간 내셔서 제주도 올레길 한 번씩 갔다 오십시오. 전화기 딱 2박 3일만 끊고요. 사실 저희가 알고 보면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아 전화기가 3일 그렇죠. 동안 통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뭐 3일 뭐 원주를 비운다고 해서 뭐 원주의 어떤 그렇죠. 의정이 파행되거나 생활 경제가 파탄. 네, 뭐 국회가 파행되거나 예. 국회는 원래 파행입니다, 지금. 지금 계속 파행이었고 뭐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3일만 내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인들끼리 단체로 2박 3일 저기 제주도 고향에 유채꽃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은 꼭 데려가십시오. 그리고요 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집 가지 않은 딸하고 네. 군대 가지 않은 아들하고 단 둘이 물론 처음엔 무척 어색할 겁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다시 넣어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낳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정말. 그래서 추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추억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추억은 중요합니다. 부부와의 추억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하고 다투다가도 그렇죠. 그래 그때 정말 그 남편이 내 젊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그때는 더 나쁜 놈이었었어. 좀 알아봤어 내가 이 인간을 제주도 올레길 가서 묻어버려야 되겠어 내가. 아주 그냥 유채꽃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야지 내가 진짜. 아유 나 더 화가 나네 내가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아유 아버지 주여 정말 내가 정말. 아유 정말 유채꽃으로 때려버릴까 그냥 저 인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사랑이 떨어졌을 때도 그 사랑을 반환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한국의 아이들은 아버지랑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신 것 같으시죠? 아버지는 그냥 어려운 관계예요, 사실.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요. 네,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저희 집은 집안 식구가 막 집안에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다 각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버지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왔어요. 그 아버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또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그런 추억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안 해주면 그건 문제인데 그 아버지가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는 데 보면은요,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의 뭐를 씻을까요?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어디나 비슷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 참 슬프죠. 네.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 씻기는 거를 자기가 내려와서 씻기지 말라고. 네. 근데 참 그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최대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 추억 쌓기입니다. 네. 이미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엄청난 추억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렇죠. 아이들의 삶에 나비 효과가 됩니다. 네. 오늘 여기 그렇죠. 오신 그 오늘 여기에 조그만한 나비의 날개짓이 나중에는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냐면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거든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조그만한 추억. 그리고 오늘 여기 끝나고 나서 식사도 추억 있게 하셔요. 그래요. 한 10만 원짜리 뷔페 이런 거. 오, 그런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뭐 악몽일 것 같아.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런 거 안 좋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한 걸 먹어도 값싼 걸 먹어도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소에 가고 화려한 데 살아야 추억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에 최고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계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그 미국 요리사들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런 왜 그런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지금같이 유명한 요리사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가 먹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해주신 걸 먹고 싶대요. 그렇죠.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네. 사방에서 탄식이 나오네요. 탄식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뭘 먹는 거냐고 봤더니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추억을 먹어. 추억을 먹은 거래요. 네. 사람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먹고 산다고요? 추억도 먹고 산다.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요? 추억. 추억도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에게도 추억을 주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그렇죠. 조그만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추억을 주세요. 여보 선물이에요. 폭탄. 남편한테도 뭔가. 근데 여기서 마지막 꼭 소개하고 싶은 건 멋지게 하지 않으시려는 게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그렇죠.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약간은 어색하게. 약간은 이렇게 좀 어색한 게 좋아요. 너무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막 그냥 말씀 차차차차차 하면 이거 안 좋아. 조금은 뭔가 공간이 있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구나.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까매졌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과 우리 교우분들과 가족과 또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